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대처법. 대화를 포기하라.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과는 늘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나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말 가운데서 꼬투리를 잡아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사람이 조용히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말꼬리 잡기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 번만 더 말꼬리를 잡으면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상대방을 일격에 무너뜨릴 만큼 신랄하고 적대적인 멘트를 날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절대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방어를 시작하는 순간 마치 잘못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 집중타를 맞기 쉽다. 상대방이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편이 낫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안 들은 걸로 하지. 너의 말은 대답할 가치도 없어. 당신 말에 일일이 반응할 거란 기대는 일찌감치 버려. 이처럼 상대방의 수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한 말투로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말꼬리를 잡는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듣기. 상대방의 말을 내 관점에서만 들으면 안 된다. 가령 친구가 코앞에서 버스를 놓쳐 회사에 지각한 얘기를 하자마자 조금 서두르지 그랬어 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일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찍 출근하면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내 입장에서만 들으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한다. 만약 이해심 있는 친구였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코앞에서 버스를 놓친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주었을 것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아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정 힘들면 회사 그만둬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내는 회사 그만두면 당신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맞받아치면서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또 신세 타령이군이라 지레 짐작하지 말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구나 라는 말로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아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어 하면서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낼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남편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 분명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칭찬도 있다. 내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은 적절한 칭찬을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일부러 바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불평을 하면 웃으면서 인상이 좋으셔서 더 신경 쓰느라 그랬어요 라고 재치 있게 대답한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할 때 미용실을 찾아가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한다.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대화를 할 때는 단점도 장점으로 보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화법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기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칭찬은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은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어서 만족감을 갖게 한다. 독일 맨하임 대학의 보나 교수는 기분 좋은 칭찬을 들은 후에 부탁을 받으면 대부분 기꺼이 응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칭찬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최고의 테크닉인 셈이다. 칭찬은 약이 되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좋은 의도로 칭찬을 하더라도 비교를 하듯 하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또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칭찬해서도 안 된다.
가령 사고만 치던 학생이 마음 잡고 공부하여 성적이 올랐을 때 교사나 부모가 공부하느라 애썼다. 이제야 학생답구나. 라고 말하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다. 의외로란 말이 들어간 칭찬도 주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의외로는 생각이나 기대 또는 예상과 달리라는 의미인데 상대방에게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다. 가령 적극적으로 모임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소심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극적인 면도 있군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진다. 칭찬을 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질투와 선망이 섞인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비굴하게 아부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실을 인정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에서 칭찬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혼자 잘해서 칭찬을 들은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상사로부터 칭찬을 들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넘기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아이가 칭찬을 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하죠. 라고 말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 칭찬받을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 아이가 매일 10가지 이상의 칭찬받을 일을 하는데도 한두 가지 실수나 잘못 때문에 책망을 듣고 꾸짖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살 맛이 날 것이다. 허세는 너그럽게 받아줘라.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약간의 허세를 가지고 있다. 허세를 부리더라도 잘난 척하거나 거드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자랑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강한 척, 멋진 척, 아는 척 허세를 부리는 정도가 지나치면 눈살이 찌푸려지곤 한다. 실속보다 체면을 중시하고 과시 본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혹은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 때문이다. 허세는 자기가 가진 실제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출세하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지만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다는 욕구불만 때문에 허풍이나 과장이 심할 수도 있다. 학자들 중에도 어려운 말로 거창하게 말해야 자기를 알아줄 것 같아서 남들이 이해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불친절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권위의식이나 허세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사실보다 과장하여 말하거나 허세가 있어 보이면 열등감을 갖지 말고 오히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자. 꼬치꼬치 캠으로써 상대방이 한 말이 거짓이란 것이 들통이라도 나면 서로 민망하니 그냥 웃어넘기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있는 일, 없는 일 꾸며대기 바쁜 사람들을 잘 받아주면 당신과 대화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